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가 올해 상반기 수소차 점유율 51.7%로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소 전지는 바보 같은 연료다. 수소차 시대는 오지 않는다. 전기차 시대를 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한 얘기입니다. 그는 몇몇 회사들이 여전히 수소차를 쫓고 있다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전문가들은 그의 말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차는 현재 전기차로 굳혀져 있는 모습인데 왜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들은 수소차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충전소를 만들기 쉬워서 일상에 쓰이는 승용차에 적합하지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수소차는 충전소를 만들기 어려워 거점들만 주로 이동하는 대형 화물 차량에 적합하고 무엇보다 전기차와 달리 충전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승용차는 전기차, 트럭 같은 대형 화물 차량은 수소차가 적합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충전 속도도 빨라졌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와 수소의 근본적인 에너지 차이로 인해 수소차의 주행거리는 전기차에 비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소차의 장점이 뚜렷해도 전기차의 개발이 더 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수소차보다 전기차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현재 기술로는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개발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인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졌죠. 지구온난화로 평균 온도 2도가 오르게 되면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어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나마 되돌릴 수 있고 노력해서 멈추거나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은 1.5도입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기후 협약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힘을 합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는 물론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수십 년 넘게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기차로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장 전기차를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경우 신차의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가 1g을 초과할 때마다 95유로의 할증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독일의 컨설팅 그룹에서 예측한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 5조 8,552억 원, 스텔란티스 4조 6,637억 원, 다임러 1조 2,961억 원, 현대기아차 1조 361억 원, BMW 9,802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목숨 걸고 전기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먼저 대중화된 것은 접근성이 좋고 진입장벽이 낮아서입니다. 오토로 달리는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구조가 간단해 IT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IT 기업의 성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03년 창업한 테슬라가 단기간에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반면 수소차는 진입장벽이 높은데요. 수소차는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만드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필요하고 충전소도 폭발 등 안전사고 우려 탓에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용차 시장의 미래는 전기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는 승용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트럭, 화물차, 철도, 항공, 해양 선박, 더 나아가서는 드론 등 승용차 시장만큼 큰 시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트럭과 버스 등 적재 하중이 큰 상용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쓰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특히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의 경우 전기 배터리로는 15분 날지만 수소는 2시간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기대감에 미국 수소 트럭 제조 스타트업 니콜라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최근 미국에 상장한 니콜라는 차 한 대도 만들지 않았지만 주가가 폭등해 한때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기였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염없이 추락했지만요.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의 나라는 전기를 얻기 위해서 LNG 등을 태우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소 제로 달성이 불가능해 결국에는 수소차가 상용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소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는 단연 현대자동차입니다. 세계 수소차 누적 판매량 중 절반 가까이를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인 넥소는 올해 상반기 수소차 점유율 51.7%로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소차 시장이 무르익기 전 일찌감치 뛰어든 결과입니다. 더불어 수소차의 상용화 성공은 수소차가 안정성 등의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라는 점입니다. 시내버스와 경찰버스 등 버스 부분부터 수소차 대체가 활발합니다. 현대차는 1990
2018년 수소 전기차 개발을 시작한 뒤 15년 만인 2013년에 세계 첫 양산용 수소 전기차 투싼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와 수소 전기 버스 일렉시티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스위스로 수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엑시언트의 스위스 수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친환경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바로 유럽이라는 점입니다. 친환경 정책에 까다로운 유럽에서 현대의 엑시언트 수출은 현대가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점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스위스에서 종합 누적거리 1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엑시언트는 지난해 7월부터 누적 46대가 스위스로 수출되었고,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동급 디젤이 1km당 0.63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엑시언트는 수출 시작 이후 스위스 전역에서 약 63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프라이 밀러 현대수소 모빌리티 대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600대의 엑시언트가 스위스를 누비게 될 것이라며,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추가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에 이어 또 하나의 한국 수소 기업이 유럽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일진그룹의 친환경 수소 연료 저장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가 그 주인공이죠. 일진하이솔루스는 독일의 파운그룹과 수소 연료 저장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파운그룹은 독일 오스터홀츠에 위치한 유럽 최대 환경 특장차 제조사로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수소 전기 트럭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은 수소 환경 특장 트럭 120대이며 202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2,000대 이상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용차는 고출력 성능이 필요해 대당 승용차 6대에서 12대 규모의 수소 연료 저장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유럽은 글로벌 시장 중 수소 경제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5년부터 중대형 상용차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이산화탄소 배기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일진하이솔루스는 유럽 및 국내외 수소 연료 전지 저장 시스템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차 넥소 물량을 18년부터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차세대 물량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럽과의 교류도 활발한데요. 올해 유럽 현지 사무소 개설과 유럽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력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파워트레인 엔지니어링사와 수소 저장 시스템을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유럽 승용 메이저 OEM사와 2022년 출시될 예정인 승용차의 수소 탱크 및 차세대 탱크 기술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안홍상 대표는 이번 계약은 그동안 준비해온 글로벌 시장 진출의 첫걸음이라며, 유럽은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해 유럽 수소 저장 솔루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수소차 선점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철도, 항공, 해양 선박 등까지 수소화가 된다면 석유 대신 수소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유 등 모든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때문에 석유 에너지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어도 일부만 대체하더라도 우리나라로서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 경제를 완성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 목표가 예정대로 된다면 매년 43조 원씩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수치도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 친환경 목표 달성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